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왜 AI인지 갑자기 영재고육 하던 사람이 융합수학 가르치던 사람이. 근데 저는요, 융합수학 하면서도요, 아이들하고 새로운 기술 나오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재밌게 수학하고 연결해서 수업하지? 이래가지고 뭐 수학으로 짓는 미래도시 건설 이래가지고 어, 그 도시의 뭐 흥망성쇠부터 역사부터 뭐 수학적으로 왜 관공서가 여기에 위치해야만 하는지 이런 거 막 학습한 다음에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페이스라고 가상세계에다가 아이들이 그 계획해서 건설한 그 도시를 가상으로 막 만들어요. 그래서 구글 3D 안경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도시를 가상 세계를 그런 수업들을 제가 영재원에 있으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도 제가 그때가 17년도였거든요. 그때 그런 수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걸 제가 갑자기 아까 탁 만났다 그랬잖아요. 23년, 22년도부터 만났지만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수업을 해야겠다고. 갑자기 23년도 말 24년도 들어서면서 AI가 갑자기 확 붐이 됐어요. 그러면서 AI가 도래를 합니다. 어떤 산업이요. 음, 뭐 핸드폰도 휴대폰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사용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챗 GPT 유료로 얼마나 사용하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 10월 기준으로요. 526만 명, 500만 명이 좀 넘는 인구가 여기를 사용하고 챗 GPT를 유료로 사용해 봤더라고요. 저 여기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중에 GPT 유료로 사용해 보신 분 1번. 무료라도 사용해 보신 분 2번. 유료든 무료든 나 안 사용해 보신 분 3번. 유료 사용해 보셨어. 이현성 선생님, HJ 선생님, 어, 어, 마나님, 마나님, 네. 마나님은 유료로 써보셨어요? 무료로 쓰셨어요. 또, 무료. 1번. 여기도 반반이네요. 그쵸? 여기 선생님들은, 3번은 아예 모르시는 선생님. 알겠습니다. 조혜주 선생님.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나마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써보신 거야. 근데 주변에 뭐, 네. 소피아 선생님. 네. 리치데이 선생님. 유료 써보셨군요. 좋습니다. 멋짐십니다. 어, 그러면 일단 1번 써보신 분들은 상위 10%에 드십니다. 그래서 GPT도 이제 우리 전체 인구가, 한국의 전체 인구가 550만이 좀 안 되죠. 점점 줄고 있죠. 500만이 넘었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다. 요즘 뉴스만 틀면 AI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는 AI가 딥페이크가 범죄에 이용돼서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근래에는 좀 더 긍정적인 이걸로 뭣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요것도 안 돼요. 이 기술로 어떻게 한대요. 라는 그런 뉴스들을 좀 더 많이 접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변에서 보면요. 막상 또 GPT 유료로 써봤다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곳에 오신 상위 10% 안에 드시는 거고, 네. 더 앞서가실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순간에 중요한 게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에 이렇게 바뀌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 이거 뭐 어떻게 돼 뭐 범죄에도 이용되고 뭐 아우 나 안 쓸 거야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누구나 다 전 국민의 80% 이상 정말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 진짜 이제 한 80대 이상, 90대, 아니 80대도 다 쓰세요, 요새는. 90대 이상 진짜 병상에 누워 계신 분 아닌 이상은 다 쓰시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GPT도 곧 그렇게 일상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전국민 AI 일상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7,10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전 국민의 AI 일상화를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패러다임이 막 이제 바뀌니까 이거를 교육 사업에 이제부터 교육을 해야 이 사람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 쪽에 투자가 어마무지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가야 할 길입니다.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지금 작년에 초등 1, 2학년이 바뀌었고요. 올해 2, 3학년, 3, 4학년, 중등 1, 그다음에 고등 1 이렇게 바뀌었고 내년에 5, 6학년, 2학년, 2학년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전부 다가 바뀌면서 28학년도부터는 바뀐 수능을 보게 되지요. 이런 교육 과정들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교육 철학, 교육 요 핵심 역량들이 좀 바뀝니다. 그 중에 한 축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 가보면요. 아직도 AI 교육 안 하고 있고요. 전혀. 그리고 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산업 중에 교육이 좀 제일 학교 교육이 제일 느린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사교육. 사교육은 그래도 그나마 발빠르죠. 학교 교육이 바뀌기 전에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바뀌기 시작하는 26년, 27년부터는 어, 작년에 뭐 1, 2학년 바뀌었다지만 초등 1, 2학년은 가나다라 배워야죠. 그쵸? AI 배울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학교 시장도 어마무지하게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방과후도 제가 요번에 한번 싹 살펴봤는데 AI 교육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AI를 아이들에게 접목시켜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교사 연수가 그렇게 있었어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200개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를 어마무지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지금 AI로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누구나 200번은 디지털 배움터에 취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혹해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디지털 배움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디지털 배움터는 뭐냐면요. 국가 지원 사업이에요. 국가 지원 사업이고 혹시 주변에서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뱅킹하기, 뭐 키오스크 사용법, 뭐 요런 수업 무료로 해주니까 오세요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그런 수업들이에요.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정확한 의미를 보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관, 구청, 주민센터 등 집합 정보화 교육. 어, 우리 교육장이 있는 주민센터도 요즘 교육장이 다 있잖아요. 문화센터도 있고. 그런 곳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뭐 엑셀 수업부터 뭐 인터넷으로 스마트 뱅킹하기 이런 거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는요 이 디지털 배움터에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연령, 학력 이런 거 강사 뽑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AI로 강의하실 수 있는 분 오세요 하고 이렇게 모집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진짜. 그래서 포털 사이트 어느 곳에 가서라도 디지털 배움터라고 치시면 디지털 배움터 .kr 국가 지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이트거든요. 사이트에 가시면 강사 서포터즈 신청하기라는 곳에서 강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실제로 가볼게요. 자, 이 사이트예요. 보시면 디지털 배움터 .kr 나오죠? 국가 지원 사이트고요. 회원 가입을 해야 여기 밑에 정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스크롤 쭉 내리시면 여기 보이시죠? 강사, 보조 강사 신청하기. 여기 이제 모집 공고가 뜰 거예요. 아직 안 떴을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 봤는데 이렇게 쭉 내리시면 뭐 이거 나왔는데 이거는 무시하세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쓰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합격하신 분들 이제 등록하라고 놔둔 거고 여기 디지털 배움터 강사, 보조 강사, 모집 공고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공고가 뜰 겁니다. 그런데 작년께 지금 나와 있죠. 작년께. 올해 건 아직 안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지역별로 전국에 다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뭐 전남, 광주, 대전, 대구, 제주도까지 쫙 이렇게 업체들이 선정됐다고 공고가 나고 요 밑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막혀 있는데 이제 올해께 올라오면 워크넷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지원서 쓰시게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올해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언제 어떻게 뽑는지. 어, 지금 이게 디지털 배움터 자체가 이런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강사 다 뽑아서 전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도서관이나 뭐 센터나 이런 데 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할 사업 주체를 뽑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뽑을 때 나라 장터에 공고를 내서 모집 공고를 내거든요. 그게 모집 공고가 났어요. 언제? 2월 27일. 뭐 3월 1일 막 요런 때 났습니다. 지역별로 다 났어요. 그리고 입찰 마감 일시가 3월 20일. 제주도는 4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게 다 났습니다. 선발 공고가. 이렇게 선발 공고가 나면 헤드 업체가 뽑히면 얘네들이 준비를 해서 강사를 뽑고 또 파견 업체 그런 데를 조인을 해서 그 파견 업체의 그 강사들을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체가 뽑혔다. 이제 곧, 이제 곧, 모집 공고가 아까 말했던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에 공고가 날 겁니다. 제가 이거 오늘 낮에 받은, 오늘 2시 23분에 받은 문자예요. 이거 작년에 경기도 쪽에서 했던 FNJ라는 회사거든요. 어, 여기, 이거 작년에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해도 할 마음이 있냐 하고서는 설문조사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경기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 4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4월 초에 공고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4월 초에 공고가 나서 뭐 그때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주겠죠. 그러면은 서류 합격하시면 면접도 봅니다. 디지털 AI 면접 봅니다. AI 면접 보고 합격 나오면 본인들도 한 일주일 정도 하루 4시간씩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각 강사 거기다가 이제 그 센터들한테 연결을 시켜줘서 이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얼마 받는데 뭐 초보 뽑아주고 안 뽑아주고는 둘째치고 얼마 받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1번. 벌써 다 보여주고 1번이래요. 네. 얼마 받냐면요. 우리 올해 최저시급이요. 1030원이더라고요. 네, 작년 기준이에요. 재작년에는 더 저렴했어요. 작년에는 강사가 디지털 배움터가 28,000원. 서포터즈는 보조 강사님, 가서 조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6,000원. 그 전년도에는 25,000원, 13,000원, 3,000원씩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오르겠죠.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딱 디지털 배움터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뭐 50분 수업이죠. 보통 45분에서 50분 수업이에요. 28,000원. 딱 듣고 어떠신가요? 어? 괜찮은데? 편의점 가서 힘들게 막 노동하는데도 10,000원밖에 안 주는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1번. 에이, 너무 저렴하다. 2번. 1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28,000원? 네. 김현정 선생님, 미디랩 선생님, 서현순 선생님, HJ 선생님, 리치데이 선생님. 네. 1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생각해보니 2번? 생각해보니 2번? 자, 네. 좀 이따 여쭤볼게요. 왜 그런지. 이유도. 네. 2번. 그쵸. 이분들은 좀 뭘 아시는 분들이야. 어디서 강의해보신 분들, 이현성 선생님, HJ 선생님. 자, 강의판에서는요, 28,000원이요, 최저저저시급. 이보다 덜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제일 쉽게 제가 방과후 해봤으니까. 방과후가요, 어떤 식으로 강사료를 드리냐면, 어, 그 학생들이 한 명이 오면 한 달을 수업을 하면 보통 한 명이 35,000원에서 10만 원을 내요. 로봇과학이나 뭐 바이올린 이런 것들은 10만 원씩도 받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뭐 90분 수업에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곱하기 인원수만큼 강사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미술이나 클레이나 이런 과목들, 로봇과학 같은 과목들은 1시부터 아니 뭐 1시 반부터 3시까지 저학년부, 3시 10분부터 4시 50분까지, 4시 40분까지 고학년부 이렇게 두 타임을 한 학교 가서 하고 옵니다. 그리고 한 달 요만큼 받고 곱하기 인원수만큼. 있잖아요. 강가우 시장이요. 얼마나 큰지요. 로봇과학 같은 거는요. 한 반에 최소 20명에서 40명을 받습니다. 제가 100명 넘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학년부 20에서 40명, 고학년부 뭐죠? 고학년부도 또한 20에서 40명. 그럼 곱하기 이만큼 10만 원. 물론 이제 20명 넘어가면 혼자 못 하세요. 실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조 강사비 드리고도 그리고 재료비 빼고도 한 학교만 나가도 계산이 나오시죠? 최소 2, 300은 너무 그쵸? 근데 이게 한 학교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다른 학교 5개까지 할 수 있어요.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5개까지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창의 수학이어갖고 학년별로 해야 되고 학년별도 수준별로 해야 되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인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방과후는 이게 머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방과후 그깎고 뭐 하지 뭐 내가 4년제 대학 나왔는데 이랬거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입 장벽 높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 되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은 이런 시간당 28,000원 안 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민센터나 보통 학교 같은데 이렇게 단발로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제로 돈 주시는 곳들은 평균적으로 최소 4, 5만 원은 주세요. 4만 5천 원, 4만 원. 정말 적게 주는 데는 4만 원, 5만 원. 시간당.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조금 높습니다. 첫 시간은 한 15만 원 정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은 뭐 7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시간당 이렇게 기업 강의가 좀 세죠. 시간당 2, 3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강사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좀 이따가 보통 1차 시간 40분 수업 맞아요. 그래서 80분에서 90분 정도 자기네들은 이제 두 타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전일제 강사도 있었어요. 디지털 배움터에. 그분들은요, 그 전년도, 23년도에는 250 받다가, 작년에 300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이분들은 4대 보험도 다 돼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수업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가 있어요. 경기 북부에 하나, 경기 남부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한두 개씩 있거든요. 거기서 체험 부스, 뭐 키오스크 체험 부스, 뭐 수업은 하루에 한 타임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그런 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4대 보험도 다 되고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직업적으로 취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파견 강사는 시간당 재작년에 23년도에 25,000원인데 28,000원으로 보조 강사는 13,000원이었는데 16,000원으로 그럼 올해도 당연히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오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안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잠깐 볼게요. 육아와 재취업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 주목하세요. AI 활용 지도 강사로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초보도 월 200만 원 버는 노하우. 그리고 저처럼 경력이 쌓이면 주 3일만 일해 월 50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무료 강의에서 왕초보도 바로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모든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혹시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이 옆에 거는요, 제가 시니어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을 이제 포커스로 해서 앞에 부분만 조금 다르거든요. 인생 2박 문태우 시니어 강사를 꿈꾸시나요? AI 활용 지도 강사 뒷부분은 똑같아요. 이거 저예요. 아닌가요? 너무 젊고 예쁘고, 뽀샤시 하고 AI로 다 조작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제대로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디지털 배움터에 가서 하루 4시간, 한 달에 20일, 뭐 공휴일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일하실 수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28,000원. 올해는 분명히 더 오를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224만 원 정도 버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루 6시간 정도 똑같이 한 달 20일, 시간당 28,000원으로 한번 제가 곱하기 해봤더니 그때는 336만 원 정도를 버실 수 있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제 제가 경력이 많은 베테랑 강사를 그러면 이거 만족 못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제가 초보 강사예요. 아니, 오히려, 제가 아예 강의 경력이 없다고 하면 저 정도 강사료를 받으면서 강의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 온라인상에서는요, 제가 강의 경력이 전혀 없어도 나 유튜브에 봐서 돈 벌어봤어. 내가 그 노하우 알려줄게, 와. 그러면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 노하우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오프라인에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경력. 내가 어디서 누구를 얼마나 가르쳐 봤느냐. 이거에 의해서 강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 강사가 쓸 자리가 참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서 12번도 더 떨어진 거거든요. 어. 그런데 디지털 배움터에서 초보 강사를 뽑아준대요. 어. 돈을 줘가면서. 그러면 저는 초보여서 다른 데 취업을 못 하는데 제가 뭔가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쳐 봐야 제가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열정페이를 해가지고 도서관 같은 데서 무료 특강할 테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막 경력 쌓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돈도 받으면서 경력도 쌓으면서 관공서예요. 관공서 경력이 나옵니다. 쌓으면서 또 제가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좀 더 제가 돈을 벌면서 뭔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이 나요.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왕초보도 할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강사 가능하다고 이런 의미 들으시죠? 방금 전에는 경력이 있어 부어준다며 그랬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디지털 배움터에서 초보 강사님들을 선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디지털 배움터에 오시는 분들이요. 왕초보 분들이세요.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강사료를 받죠. 수업 인증 사진도 막 찍어갖고 올려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왕초보가 혹시 여기 왕초보 계신가요? 나 컴퓨터도 잘 못하고 기초 컴퓨터도 잘 못하고 AI 뭔지도 잘 몰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있으면 1번. 알겠습니다. 기초는 그래도 아시는 분인 걸로. 그럼, 그니까요. 여기 우리 지금, 양임수님 1번이세요? 어쨌든 줌이라는 거를 알았어. 그러면 뭐는 아는 거예요? 어? 구글 아이디는 아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할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 문자를 보고 그걸 클릭해서 줌이라는 홈페이지 가서 가입하시고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시고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줌 오픈하신 거잖아요. 프로그램도 깔고. 그 정도면은 그냥 초보는 아니세요. 상위 10%세요. 그것만 하실 수 있어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작년에 제가 어떤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냐면요. 구글 아이디가 뭐요? 구글 아이디가 뭐냐요? 아니, 그럼 선생님 핸드폰 어떻게 개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해줬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사진 주고받고는 하세요. 근데 PC용 카톡이 뭔지 모르세요. 그래서 PC용 카톡으로, 왜냐면 우리가 전체 수업을 같이 하려면 PC에다가 카톡 깔아서 뭐 자료도 주고받고 사진도 주고받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러고선 거기서 어떻게 다운 받았어요? 근데 그 다운 받은 파일을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거 질문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거 그리고요 제가 13번을 같은 기관에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공용 컴퓨터니까 카카오톡 QR코드 로그인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제가 그걸 또 가르쳐 드렸어요. 그 정도로 반복.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복지관이어서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해요. 어, 이제 시니어 분들, 60대
65세부터 거기를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근데 65세부터 70대 분들까지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GPT가 요새 그림을 그려준대요. 선생님이 말만 하면 그려준대요. 한번 제가 일단 아무것도 안 가르쳐 드리고 한번 뭐라고 뭐라고 써보세요. 그럼 걔가 그 그림 그려줄 거예요. 그랬더니 땡땡 좀 그려봐 이러더라고요. 이 땡땡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땡땡이 뭘까요?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뭘 드릴까요? 네. 칭찬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영감, 강아지. 아, 근데 정답이 나와버렸어. 나와버렸어. 이 중에 있습니다, 정답. 손주 좀 그려봐. 네. 손주 좀 그려봐.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GPT한테 말만 하면 물론 그려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뭐 간단하지만 그런 규칙에 의해서 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런 선생님들 데리고 그런 선생님 데리고 책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AI 이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 가시면요.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쉬운 거, 어려운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대단한 걸 가르쳐 드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안 오세요. 다음 주부터 안 오세요. 어, 쉽게 쉽게, 재밌게 재밌게. 그런데 뭐 하나는 배운 것 같은.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뭐 뭔가를 배웠다, 뭔가를 한다, 뭐 대단한 걸 알려줬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친절. 친절하면요,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맨날 뭐 갈 때마다 먹을 거 이만큼 주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보 강사님들이 가셔서 하시기에 너무너무 적합하다. 가셔서요, 제일 인기 있는 수업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GPT가 작년까지는 뭐죠? 그 아이폰만 카메라 기능이 있었어요. 눈이 있는 거죠. 예, 이제 GPT가 그 텍스트는 당연히 알아듣고요. 그리고 말을 해도 알아듣게 마이크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또 지가 말을 합니다. 입도 있어요. 귀도, 근데 눈이 없었거든요. 근데 갤럭시가 작년 연말이었나 올해 초였나, 이 기능까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보세요. GPT 가서 카메라 모양 띡 누르면 이 기능이 돼요. 제가 해외에서 쇼핑할 때 챗GPT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맞춤 눌러. 네, 켰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줘. 뭔 소리야 이게 아래 일본말로 써있는 게? 이 제품은 사케 양조에 쓰이는 누룩을 활용한 상품인 것 같아. 누룩이 피부를 하얗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어. 일본어로 사장에서는 하얗고 아름답다라고 적혀있고 이 제품이 인기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네. 이게 사람이야 거북이야 뭐야 지금 이게? 일본 민속에 나오는 물의 정령 같은 존재야. 카파는 사람과 거북이의 특징을 합친 존재야. 그래서 거북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지. 잠시만 그럼 얘가 그러면은 잠시만 얘야? 둘 다 카파를 모티브로 한 상품이야. 하나는 전통적인 이미지, 다른 하나는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것 같네. 飲み比べができる酒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3種類。大吟醸、純米、あとマッコリみたいな濁り酒。 오케이. 직원분이 세 가지 종류의 사케를 추천하셨는데 다이긴조, 준마이, 그리고 막걸리처럼 탁한 니고리 사케예요. 이거 쓰게. 오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이렇게 해외에서 챗GPT를 사용합니다. 네. 어때요? 이제 왜 해외 나가서 뭐 가이드도 필요 없고 누구 데리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길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얘 카메라 딱 켜서 보여주는 거야. 야, 나 길 잃어버렸어. 우리 호텔 어딘 줄 알지? 여기서 여기 어딘지 알려주고 우리 호텔 가는 법 알려줘. 이렇게 하면 돼요. 동시통역 다 해주고요. 막 요런 거 하시고 노시면 돼요. 재밌게 노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AI가 살짝 가미된 거. 그런 거 하고 노시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오늘 배워서 내일 가서 가르쳐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뭐 그래 가르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뽑아줘야 말이야. 네. 근데 올해 처음 신청하는 선생님은 1순위로 뽑습니다. 얘네가 정부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재작년에 23년도에 비해 24년도가 하반기에만 해가지고 한 반 정도밖에 안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떨어지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근데 어떤 순서들을 됐나를 봤더니 다른 데서 강의 경력은 조금 있는데 디지털 배움터는 처음이신 분들이 1순위로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 곳에도 강의 경력이 없는데 AI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을 2순위로 뽑았어요.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에서 2년차 먼저 뽑았고 3년차는 그다음, 4년차는 아예 되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했는데, 어, 올해는, 벌써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게 공고가 떴고, 그리고 4월 중에 선생님들 모집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5월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추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예쁘게 찍는 법 하는 강의하시는 분도 뭐 오시고 막 했는데 작년에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AI를 가르칠 수 있는 분 그런 거를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초보 강사님들이 뽑히시기에 너무 좋고 가서 강의해 보기에 너무 적합한 취업처더라. 그리고 또 AI 강사가 없잖아요.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AI 강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선점을 해서 빨리빨리 배워서 AI 강사를 선점하고 있으면 우리가 경력이 제일 높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왕왕왕 초보님들을, 초보님들이 가르치시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르치시면 돼요. 그리고, 쉽게 쉽게 재밌게. 그러나, 뭐 하나는 배운 것 같은. 맞습니다. HJ님. 선물 하나 드려야겠는데?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르치시면 되고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 대단한 거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 물어본 거 또 물어봐도 똑같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이래서 초보 강사들한테 이 정도면 나는 안정적인 수강 강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돈도 벌고 강의 경력도 쌓고 광고 그리고 또 내가 배운 거 가서 좀 가르쳐 봐야 돼요. 왜? 가장 좋은 배움은요. 누군가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디서 가르쳐 본다고 하면 무료로라도 가서 하셔야 됩니다. 강의 초창기에는. 강사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강의 많이 했었어요. 자, 그리고 공인된 스펙이에요. 우리가 스펙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강의 경력 증명서가 나오는 관공서 스펙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어디 갔어? 네. 그리고 투자, 지식 창업,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일단 우리는 강사니까 강사 브랜딩을 하면 좋잖아요. 브랜딩을 하려면 블로그도 해야 된다, 유튜브도 해야 된다, 인스타도 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막 하잖아요. AI 배우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쉬워져요. 요게 제가 제 사진 몇 장으로 만든 아바타예요. 저의 아바타. 접니다. 막 세네 교육식. 접니다. 그래서는, 제가 저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잠깐 볼게요. 안녕하세요. 꿈에 투자하여 성공을 이뤄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기술 습득 드림랩 꿈테크입니다. 성인들과 청소년, 초등생들에게 AI 활용 지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은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네. 교묘하게 닮은 듯. 맞습니다. 접니다. 막 세뇌교육 막 시켜. 네. 꿈에 어떠세요? 투자하여 성공을 이루게 만들어드리는 꿈테크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 후 인생 이막, 시니어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AI를 활용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정부 지원 사업인 디지털 배움터의 강사로 또 학교반과 후 지도교사로의 취업을 목표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I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반, 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과 수익화 전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더니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저를 홍보하고 다닙니다. 유튜브 상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고요. 연락 온 곳도 있어요. 그렇게 연락 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저도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는 7년 전에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못하고 계속 있다가
또 그때의 진입 장벽은 뭐냐면 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의 아바타가, 저를 닮은 아바타가 24시간 저를 홍보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요, 또, 지식 창업 투잡도 가능해요. 왜 우리 유튜브로 수익 낸다는 분 제일 많이 내면서 쉽게 내는 방법은, 조회수 높여서 조회수 광고 붙여서 그거 받는 거. 그 다음에 외부 광고 받는 거. 뭐, 요런 거잖아요. 요거는요, 옛날에는 편집할 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이런 거 촬영 못하고, 뭐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유튜브도 못해요. 근데요, 프롬프트 한 장으로 재미있는 한국의 역사 쇼츠 만들어줘. 요 딱 한 줄 프롬프트로 만든 딸깍으로 만든 거야. 요거 만들어줘. 딸깍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재미없는 역사는 싫은데 친구들에게 똑똑한 척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럼 여기 귀 기울여봐요. 오늘은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비누 광팬이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깨끗함이 신성함과 비슷하다고 믿어서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비누까지 만들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1600년대에 한국에서는 미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바로 그 미역 때문에 이웃 나라들끼리 싸웠던 거죠. 미역이 진짜 맛있는 별미였나 봐요. 앞으로 미역 간식을 먹을 때마다 역사 한 조각을 맛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너무 잘 만들었죠. 딸깍으로 만든 거 치고는. 요런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조회수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문 채널 만들어서 여기서 조회수 수익도 받을 수 있죠. 저는 강아지가 없습니다. 털 알러지가 있어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강아지, 나의 펫을 만들어서 똥이라고 지었어요, 이름. 얘를 만들어서 조회수 수익 올리고 있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수익화까지는 안 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ee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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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즈. 너무 귀엽죠? Don't you want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AI를 알면 물론 그걸로 강의로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지만 또 투자. 저녁에 저는 요새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수업하고요. 오전에는 일어나서 이런 거 하나씩 뚝딱 만들어갖고 두세 개씩 만들어갖고 채널마다 착착착 올리고 제가 10개 채널이 있거든요. 그중에 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 한 3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컨텐츠 잡아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올리고 또 뭐 오후에 할 일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수업 있으면 수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왜 우리 인플루언서 막 이러잖아요. 유튜브 인플루언서. 근데 저는 몸매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뭐 뚱뚱하고 또 나이도 많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래서 이런 거 그리고 춤도 전혀 못 추니까 이런 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바타입니다. 제 아바타가 우리 안유진, 그 아이브 안유진 친구 있죠? 제일 유명한 친구의 춤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요거 되게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When I breathe, you breathe. Alright? Let's go. 네, 이런 거 만들어서 또 올리고요. 요거는 다른 또 강아지 영상. 요거는 정말 템플릿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영상을 약간 변형해서 AI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회수 올리고 막 이럽니다. 자, 그리고 근데 제가 그냥 여지까지는 딸깍딸깍 내지는 뭐 하나, 둘 더 단계였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양념을 쳤습니다. 양념을 왜 쳤냐면, 역사초축, 그쵸? 저런 거 괜찮은데, 왠지 조금 좀 창의적인 거.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것만 보면 이게 조회수가 확 높이지 않습니다. 나만의 아이디어 하나를 살짝 보태야지 얘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왜 제가 할미 아트라는 그 채널을 좋아하거든요. 할미가 알려주는 그 그림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거 맨날 고화들 뭐 고흐의 어떤 그림을 막 설명해주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야사 같은. 그래서 역사 야사를 할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GPT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대본을 짰고요. 그 대본으로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또 아바타 AI 목소리 입혔고요. 그다음에 그림 생성했고요. 그 그림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다 합쳐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도세자는 실은 해경공 홍씨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란다. 왜 그런지 이 할미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었지.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았고 해경공 홍씨도 노론 집안 출신이었단다. 사도세자는 소론이랑 아주 가까웠지. 소론은 정치를 개혁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었어. 그러니 아버지 영조와도 자주 갈등을 빚었지. 결국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어 가두었을 때 해경공 홍씨는 이를 막지 않았지. 어쩌면 그 비극을 막을 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도세자가 죽고 해경공 홍씨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어.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해경공 홍씨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지? 정치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란다. 역사 속 뒷얘기 재미있지?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고 눌러주렴. 네. 사도세자. 제가요, 하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가서 입싱크도 딱 가서 맞춰오고 하다가 목소리가 딱 맛깔스러운 할머니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했어요. 사도세자는 실은 세경공 씨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근데요, 지금은요, 가보니까요, 이게 작년 6월에 만든 거거든요. 네, 지금은 가보니까 감정 조절, 그 다음에 톤 높이, 그 다음에 화내고 슬프고 뭐 이런 것까지 조절을 다 할 수 있게끔 AI 목소리가. 정말 성우보다 더, 딕션도 저보다 훨씬 좋고,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 있다고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거는요, 챌린지 영상이에요. 근데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본 거예요. 3D 아바타인데 약간 미래 여전사 같은 우주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여전사 느낌 그리고 우주선 배경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제일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밈 땡땡땡땡땡 그거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지난 설 때 만든 거거든요. 전 뒤집으면서 근데 45,000? 막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189명? 예, 구독자를 늘린 그 영상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이거는 똑같으니까. 뒤에 우주선도 막 움직이고요. 그쵸? 뒤에 우주선도 막 움직이고요. 얘가 진짜 사람처럼 춤추죠?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나왔어요. 맞아요. 하루 만에 45,000인가 나왔어요. 45,000 나왔고, 목소리는요, 변조했다기보다 제가 변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속도를 뭐 이렇게 살짝 쭉, 뭐라지? 빠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왕초보도 컨텐츠 만드는 거 저런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니요. 되게 쉬워요. 그거를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려고요.